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천자문 익히기 39일차 과정이죠. 벌써 39일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19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게 대꾸가 된다고 했죠. 자, 첫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배울 학, 배울 학이죠. 이것은 넉넉할 우입니다. 오를 등. 이거는 이제 벼슬사 또는 섬길사라고 하죠. 자, 요거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배울락에 넉넉할 우에 오를 등의 벼슬사니까 배운 게 넉넉하면 벼슬길에 오른다. 뭐 요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게 다른 해석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배운 게 넉넉하면 벼슬길에 오른다. 이게 우리 1970년대, 제가 이제 72년생인데요. 70년대부터 이러한 천자문이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배운 게 넉넉하면 벼슬길에 오른다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저도 어릴 때 아주 참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죽으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벼슬길에 오르라고. 이게 천자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배운 게 넉넉해야 벼슬길에 오른다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의 글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섭자인데요. 당길 섭자입니다. 당길 섭. 당길다, 이끌다,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직분직이죠. 직분, 예. 벼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당기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쫓을 종자, 또는 종사하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정사정자죠. 이 정치하는 얘기죠. 정사정. 그러니까 정사를 쫓는다. 자, 여기선 벼슬길에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정사를 쫓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배운 게 넉넉하면 했으니까 여기서는 당김이 뭐 직분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예, 안 맞죠. 이거를 보게 되면은 벼슬길을 당기다 얻다 이렇게 술목으로 해석해야겠죠. 예, 당겼다. 벼슬을 얻게 되면은 정무에 종사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에 보면 자장편이라고 있어요. 자장편. 논어 자장이라는 이 아들자를 쓰고요. 예, 베풀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베풀었다 해서 자장편에 보면은 이 자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하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이우즉, 여기 사이우즉 하기요. 하기우즉 산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하기우즉 산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 사이에 말리을 이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이우즉 학이라는 얘기는 벼슬이 넉넉한 즉 학이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벼슬이 내가 넉넉해야 배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벼슬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벼슬이든 어떤 직업을 했든 내가 뭐 출근을 하는 사람이든 거기에 충실하라는 거죠.
거기에 충실해서 이것이 넉넉하다라기보다는 남는다, 남는 시간, 남을 여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남음이 있으면 공부해라 이거죠. 벼슬 하다가 남음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뒤에 거는요, 하기 우즉 산이라.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해라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남음이 있으면 그때는 그 남음으로 벼슬을 해라는 거죠. 즉 앞에 거에 충실해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구 등사라는 얘기는 공부하다 남음이 있으면 벼슬길에 올라라. 그래서 공부를 넉넉하게 해야 뭐 벼슬을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충분히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벼슬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하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음이 있다면 그때는 그 남음을 가지고 벼슬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게 단길섭자로 그랬죠. 이게 남음까지 공부하면, 그러니까 직분까지 당기게 되면, 즉 벼슬길에까지 오르게 된다면 정무에 종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죠. 예. 그 넉넉함까지 학을 한다면 벼슬길에 오르고, 그러니까 이 벼슬길까지 올랐다면 정무에 종사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논어 자장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씩 볼게요. 배울학입니다. 자, 배울학은 집이 있죠. 집이 있고 여기 손이 있고 여기 산까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아들자가 있는데요. 아들자는 원래 갑골문어는 이렇게 쓰거든요. 갑골문은 이렇게 쓰는데 이 아들자는 갑골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로 보게 되면 요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요게 돼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해서 오면서 생긴 거고요. 원래는 집 그 다음에 손 산까지예요. 집에서 그 산까지로 점을 치는 모습이죠. 이게 효라는 거는 이 점 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효를 배운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아이는 나중에 낳는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해서 아이가 배우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역을 배운다는 얘기인데 주역이라는 얘기는 그 이 주나라 때 나온 거거든요. 주나라 때 역이라 그래갖고 주역이라 그럽니다. 이 갑골문 시대 때는 은나라이기 때문에 은나라 때는요 거북이 등에 이제 흠집을 내서 거기에 꽂은 다음에 열을 가해서 이게 쭉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하늘의 뜻을 살폈죠. 그래서 갑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배워도 이렇게 전승이 되지만 적어도 그 점괘를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 공자가 정리한 게 바로 그 주역 아닙니까? 그래서 배울 학이라는 거는 원래는 갑골문을 볼 땐 그런 것이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새끼줄을 꼬는 것이고 이 아이가 이제 거기 가서 새끼줄 꼬는 걸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아들자라는 게 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다. 요거에 좀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산까지 점괘를 보는 산까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또는 집을 위하여 이렇게 산까지로 점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울학. 즉 배울학의 이제 함의를 보면은요 하늘의 뜻을 배운다는 얘기죠. 천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울 때는 뭐 때문에 이걸 배우는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문에서는 그 하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래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이런 하늘의 뜻을, 하늘이 왜 나를 내었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는 이러한 점괘라는 것이 있는 거죠. 뭐 물론 길게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넉할 우자죠. 넉넉할 우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람 인자하고 요 오른쪽에 거 요거 있죠, 요게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이게 요거 머리 열자 있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음 심자가 있고, 여기 그죠? 이 가슴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걱정에 잠긴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발이죠. 걷는다. 씨름에 잠겨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제 근심할 우자인데요. 이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왜 넉넉해지느냐? 이게 넉넉할 우거든요. 사람하고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요,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빨리빨리 걸어가고요, 느릿느릿 걸어가겠죠. 왜? 생각이 골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제 느릿느릿 걸어간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얘는 발음으로 쓰였죠. 발음으로 쓰였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근심하는 우자가 발음으로 쓰였을까? 이거 발음으로 쓰였을까? 그거 보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은요, 넉넉한 사람일수록 요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 넉넉하기 때문에 뺏길 위험이 많죠. 그래서 이게 외국에 가면은 이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죠. 좋은 옷 입지 말라 그러죠. 왜? 깡도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 물론 제가 거기를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노리는 대상이 이렇게 그 금붙이들 많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런 사람들을 노린단 말이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렇게 옷 입고 가도 이게 우범 지역만 안 가면 돼요. 가지 말라고 하는 데만 안 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딜 가도 이게 치안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데, 요번에 그 필리핀에서 한일 피살 뭐 이렇게 협박 공갈 이렇게 당했는데 경찰한테 공갈 협박 당했잖아요. 경찰한테. 경찰들이 한 7명이 와서 거기 그 다 한국인들 잡아가서 돈 내놓으라 막 이랬는데, 그게 잡아가라 돈 내놓았던 데가 고급 빌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면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 올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빨리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이거를 다 못 누리니까. 진시황이 그래서 불로초를 가지러 보냈잖아요.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자죠. 물론 이제 빚이 많은 사람들은 뭐 참 두 다리 뻗고 못 잡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우리 조상들이 보면 이 근심할 우,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일수록 근심함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 또 뺏기지 않을까, 또는 상대방을 어떻게 뺏을까, 이렇게도 근심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게 자자손손 이런 영광을 대물림할까, 이런 걱정도 하겠고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자에서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넉넉할 우자라는 것은 바로 그 넉넉한 사람들일수록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오를 등. 자, 오를 등자에 지금은 밑에 손이 없어졌죠. 이렇게 원래는 이러한 손이 이렇게 있든가 혹은 이렇게 있든가 해야겠죠. 요거는 오른손을 나타내고 요거는 양손을 나타내니까요. 여기에는 지금 양손이 있죠. 양손이 이렇게. 예전 갑골문에도. 요 발이죠. 발. 제가 이거 발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요게 엄지발가락이다. 요거 엄지발가락, 요거 이렇게 발가락이 있고요. 왼발, 요거 오른발이죠. 요 엄지발가락, 이게 발가락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발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손이고. 그러면 요 그림처럼 발이 밑에 있고, 자, 이게 손이 있어요. 이렇게 재단에 올릴 제기를 듭니다. 이 콩두자가 지금은 콩이라고 이렇게 쓰이지만 이건 콩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기를 나타내는 제기. 제사할 때 쓰는 제기. 제기를 가지고 그 재단에 바치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재단이 항상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제기를 들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오를 등자는 제기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거기에서 손만 빠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길 사자죠. 또 벼슬 사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요 그 선비 사자인데 흑토차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됐죠.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쓰이는 도끼가 아니고요. 이게 뭐 나무질나는 도끼가 아니고 그 신분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도끼입니다. 왕이 내려주는 무사계급. 예전에는 사대부 계급이 없었어요. 그 어떤 불악에서는 전사계급 중에서 진짜 그 뭡니까, 병사들을 이끄는 대장급에게 이러한 그 상징을 내려줬어요. 이게 바로 그 무사의 상징이고요. 무사들은 밑에 병사들을 이제 데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부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선비사로 바뀝니다. 요게 지금 이러한 것이 선비사로 바뀌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도끼 무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럼 왕을 나타내는 건 여 위에 이 도끼 위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이건 왕이죠. 또 도끼도 약간 무사한테 내려주는 것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게 나중에 와서 임금 왕자로 변해요. 이렇게 임금 왕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비사인데 사람이 요 도끼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왕한테 이 도끼를 딱 받는 거. 즉 벼슬, 즉 대장, 부대장이라는 그 보직을 얻고 이렇게 섬기는 선비가 되는 그런 장면을 글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 선비사가 이제 발음으로 쓰이는데 발음이자 곧 이거는 이제 뜻을 나타낸다 이거죠. 갑골문을 보게 되면은 정확히 나와 있죠. 자, 섬길 사자였습니다. 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배울항 넉넉할 우 오를 등 섬길 사. 한 번 더 갑니다. 배울항 넉넉할 우 오를 등 섬길 사. 네, 그 다음 당길 섭자인데요. 섭자입니다. 당길 섭. 우선적으로 요 귀를 잘 보세요. 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엄청 많이. 한자에서는요, 요렇게 한 글자가 이렇게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고요.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는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귀가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를 이렇게 손으로, 이게 손이죠,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많은 거를 왜 이렇게 당기느냐? 그 귓속말 하다는 거죠. 귓속말 하려면 이게 귀를 좀 당겨서, 또는 사람의 머리를 당기든가 사람을 쳐서 이렇게 나 옆에 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소곤소곤하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 이렇게 이제 퍼지는, 당기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많은 그 뜻들이 이제 파생돼 나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귀를 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길섭. 물론 얻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당기니까 이게 얻겠죠. 자, 일단은 나중에 가서 그 파생된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귀를 당기는 거다 생각하시면 많은 것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벼슬 직자죠.
벼슬직이라는 것은요, 요 귀자가 이제 이렇게 붓으로 돼 있고, 요 글자가 뭐냐 그러면요, 찰륵이라는 건데, 찰륵 식자예요. 식 또는 이 시라고도 합니다. 시라고도 하는데, 이 식이라는 찰륵이라는 게 있는데, 찰륵이라는 게 이제 끈적끈적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좀 무르잖아요. 손으로 뭐 만들기도 쉽고. 근데 얘가 물기가 빠져나가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찰륵 해보셨겠지만, 찰륵으로 뭐를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마르죠. 땅땅하게 굳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어떤 글을 새겨 놓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 찰흙으로. 그래서 어떤 판때기를 만들고요. 그 틀을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놔요. 판때기를 놓고 여기에 틀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여기 틀. 이렇게 이런 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찰흙으로 채워요. 이렇게. 채우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꼬챙이를 갖고서 여기에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지게 되겠죠. 이 글도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령을 듣고, 귀자는요, 명령을 듣고 요 찰륵시자, 찰륵식이죠. 찰륵식은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찰륵식은 요거는 이제 귀자고, 요 찰륵식자를 보게 되면은 소리 음자하고 창과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찰륵식자 자체가 소리를 듣고, 이 창이라는 거는 그 꼬챙이죠. 꼬챙이, 소리를 듣고 꼬챙이로 이렇게 새기는 용도다 이거예요. 그게 찰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그 이제 귀라는 것이 이제 덧붙여지게 됐는데, 즉 명령을 듣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새긴다는 얘기죠.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 이렇게 됐는데, 즉 기록원이죠. 기록원. 나중에 가서는 전체적인 벼슬을 뜻하는 벼슬직이 됐습니다. 찰륵식자가 발음으로 쓰였지만, 식에서 직으로 된 발음으로 쓰였지만, 반드시 뭐 왜 고들직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찰륵식자를 발음으로 써 있는가?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부터가 이 찰륵식이라는 그 발음, 이 글자 자체가 소리를 듣고 꼬챙이로 기록하는, 요게 바로 그 찰륵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귀자가 추가가 되면서, 이 귀자가 추가되면서 명령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기록원을 얘기하는 거였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런 벼슬을 나타내는, 그런 직분을 나타내는 요걸로 이제 바뀌었다. 너 직업이 뭐냐 그러면, 넌 요새 찰륵 색이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쫓을 종자죠. 쫓을 종자 보게 되면요, 원래는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 요게 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 뒤에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가요. 요겁니다. 요거 사람 인자 이렇게 있죠. 여기도 요거 두 개 보이죠. 요거. 앞 사람이 있고 뒷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요거 똑같죠? 여기에는 길거리가 나오죠. 길거리다. 그 다음 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거리에서 다리도 종종 쫓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 위한 모습이고, 결국은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앞사람을 쫓아가는 뒷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쫓을 종자다, 그런 거예요. 이건 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이거 발이라는 뜻. 자, 쫓을 종자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사정자요. 정사정자는요, 우리가 예전에 요거 보셨죠? 발을 정자. 발을 정자는 요거는 이제 그 남의 구역을 얘기하죠. 남의 구역을 발로 짓밟는 거. 요게 바로 그 발음이라는 뜻이다. 왜냐면 밑에 요것이 발이라는 뜻이죠. 발. 이게 발이라는 뜻이고, 요거라는 건 남의 그 성벽, 그 다른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을,
이런 걸 얘기했죠. 요거를 발로 짓밟는 거, 즉 정벌나는 모습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발을 정자가 되냐? 왜 함부로 정벌 못 하잖아요. 뭐 함부로 정벌하면 그건 약탈자요? 뭐 파괴자일 뿐이죠. 그런 약탈자가 파괴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적으로 몰려갖고 우자창창 몰려들어갖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어도 저기를 먹고 싶으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짓밟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죠. 바르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짓밟는 게 이게 침략이나 약탈이나 파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거다.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올바름이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이게 칠복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글얼문인 무슨 글얼문이 아닙니다. 이거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것만도 정벌의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글자는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연락에 내려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사정에서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정치한다는 얘기는 올바름을 위해서 내려칠 수도 있는 그러한 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사정이 숨은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발을정에 요 칠복자가 오른쪽에 꼈다. 요거를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당길서 벼슬직 조출종 정사정. 한 번 더 읽습니다. 당길서 벼슬직 조출종 정사정. 네, 이렇게 해서 39일차 강의가 끝났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9일차. 자,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면요. 하구 등사요. 하구면을 여기가 나오겠죠. 하구면. 이게 남은 것이 학이면,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하는 데 있어서 남게 되면 여유가 있으면 요 넉넉하면이라는 게 많이 배우면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자, 그러면 등사요. 벼슬길에 갈 것이요. 즉 배움이 먼저고 이 배우다가 이게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여유 시간도 있고 이게 됐다. 이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여기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벼슬을 하고 섬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섭직이면 벼슬길을 얻었으면 종정이라 면자가 들어갑니다. 정무에 종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고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이렇게 추가해서 볼게요. 하구면 등사이고 등사요로 한번 해볼게요. 요로 말 편하게요. 하구면 등사요. 섭직이면 종정이라. 하구면 등사요. 섭직이면 종정이라. 하구면 등사요. 섭직이면 종정이라. 하구면 등사요. 섭직이면 종정이라. 하구면 등사요. 섭직은 종정이라. 하구면 등사요. 섭직이면 종정이라. 네, 39일차 강의까지 이제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40일차 강의로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